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인 삼국시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철기시대 여러 국가들을 공부했는데요. 이 국가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로 정리가 되죠. 바로 이 시대가 삼국시대인 거죠. 그래서 삼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시스템을 정비해 나갔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국가의 발전 단계 공부하면서 군장 중에서 왕이 있지만 왕의 권력이 강하지 않았던 시기를 느슨한 연맹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연맹 왕국 단계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왕이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고 전국을 다스리게 되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이 중앙집권 국가의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중앙집권 국가로 삼국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고구려부터 하겠습니다. 고구려를 이제 먼저 건국한 사람은 주몽이죠. 그래서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고 처음에 수도는 졸본이었어요. 그런데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기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국내성이었고요. 이 국내성으로 옮기면서 고구려는 이제 태조왕 때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을 하느냐. 먼저 여기 있는 옥저를 정복하게 되는 게 이때고요. 그 다음에 요동, 바로 만주 지방으로 이제 진출을 준비하면서 슬슬 영토 확장에 시동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왕의 권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닌 군장들은 이제 왕 밑에 관리가 되어가지고 왕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그러면서 왕이 더 권력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후에 고구려는 계속 영토 확장을 해나가고 왕권을 강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관리의 등급을, 아예 그 관리들의 등급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그리고 왕이 자기가 직접 지방관을 파견해서 일을 시키고 왕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미천왕 때는요, 영토를 더더욱 확장해서 바로 여기 있는 서안평, 낙랑군 이런 데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구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고국 원왕 때인데요. 바로 옆에 있던 중국의 전현이라는 나라에서 군대가 침략해서 수도, 국내성이 한때 무너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서는 백제가 그 당시 근초고왕이었는데 백제가 침략을 하면서 그 왕, 고국원왕이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고구려에게 위기였어요. 특히 고국원왕의 이름 자체가 원통한 왕입니다. 고구려국의 원통한 왕. 그래서 정말 이 시기 고구려에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다음 왕이 소수림 왕이에요. 소수림 왕은 사실 뭐 복수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라 안을 더 튼튼히 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세 가지 큰 일을 하게 돼요. 먼저 첫 번째는 학교를 설립해서 더욱더 왕의 명령을 잘 따르는 인재를 양성하게 되는데 그 학교 이름이 태학입니다. 태학 설립.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상을 통일하고 국민들을 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말로 법을 만드는 거죠. 바로 율령을 반포해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학, 불교, 율령 이 세 가지가 소수림왕의 3종 세트인데요. 이걸 통해서 소수림왕은 완전히 왕 중심의 그런 중앙집권 체제를 고구려에 확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림왕의 세 가지 바로 요거 세 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백제로 갑니다. 백제는요, 사실 처음에는 요 마한에 54개의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백제국이라는 나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백제국을 세운 나라는 누구냐? 바로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라는 인물이 세우게 되는데요. 이 백제 온조가 나라를 어디에 잡게 되느냐, 자리 잡게 되느냐, 바로 한강 유역이에요. 그래서 한강 유역에 원래 있었던 토착 세력과 이 온조가 결합해서 백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백제국이 자리 잡은 한강이요, 굉장히 나라의 발전에 유리한 곳이었어요. 왜 유리하냐? 바로 그렇죠. 약간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교통의 중심지기도 했고 또 한강이 있어서 농경이 굉장히 발달한 곳. 그리고 중국 바로 옆에서 이 교통의 중심지로서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 그래서 백제는 한강 유역에 위치해서 초반부터 쑥쑥 아주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위왕 때 백제는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이 완전히 잡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원래 마한에서 제일 잘 나가던 나라는 이 목지국이었거든요. 근데 고이왕 때 이 목지국을 병합하면서 마한의 대표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한강 유역을 대부분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고유왕 때 관리의 등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너는 몇 등급, 너는 몇 등급에서 다 그 군장들을 내 밑으로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고위왕 때 백제는 율령의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제, 고위왕 때 이런 중앙집권 기틀이 마련되는 거 얘기했고요. 신라 얘기해볼까요? 신라는요, 박혁거세가 건국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건국하느냐? 바로 경주죠. 그래서 경주에서 박혁거세가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역시 신라 역시 처음에는 진한의 여러 소국 중에 하나인 사로국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로국이 진한 전체를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 거고 신라가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보면 한반도 전체로 보면 약간 치우쳐 있죠. 끝쪽에. 그래서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해서 약간 이쪽에서 오는 외래 문물, 중국의 그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딴 나라보다 살짝 신라는 초반에 발전이 늦어요. 그래서 건국 초기에는 다른 나라보다도 오랫동안 왕권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앙집권 국가로 빠르게 발전하지 못한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면 그 왕들이 성이요, 하나가 아니라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박씨, 그 다음에 석씨, 그리고 김씨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했다는 건 왕이 그렇게 그닥 강한 권력을 갖지 못하고 계속 다른 이에게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박석김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초반에는 차지했다라는 거. 그리고 왕도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이렇게 왕을 불렀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왕권이 그래도 강해지긴 하는 건데, 왕이라고 불렸던 거는 한참 나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박석김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왕위를 차지하던 그런 시대에서 일단 그래도 한성 씨가 완전히 왕위를 차지하게 된 게 바로 뇌물 때예요. 그래서 뇌물마립간 때, 사실은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물왕이라고. 근데 이 뇌물마립간 때 처음으로 김씨가, 그때부터는 쭉 왕위를 김씨가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마립간 기억해 두시고요. 이 뇌물마립간 때 우리는 그래서 왕권이 좀 강화되고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김씨가 이제 뇌물마립간 때부터 왕위를 독점 세습하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활발한 정복을 하면서 이 사로국이 영토를 넓혀서 진안 지역을 거의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정복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부자상속, 그래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한층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시기에도 주요 사항은 여전히 귀족들의 합의를 통해서, 왕이 이제 권력을 피지 못하고 귀족들의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됐다는 것. 그래서 여전히 왕이 완전한 권력을 갖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삼국 초기에는 왕권이 그닥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국 지배자, 군장들의 영향력이 강했다라는 거.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은 그 소국 지배자들과 함께 협의를 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 회의 기구가 있어요. 고구려는 제가회의, 신라는 사백회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였던 그 삼국 초기에서 점점 이제 왕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던 걸 여러분들은 방금 보셨죠.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하면 왕이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왕위를, 그죠? 형제보다는 아들에게, 그래서 부자상속을 하게 되면 왕이 더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왕의 말, 바로 법을 만드는 거, 율령. 그 다음에 관리의 등급을 정하는 거죠. 관등제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왕 밑에 관리들을 다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관을 지방 곳곳에 파견해서 다 왕의 명령을 따르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정복을 통해서 국력을 신장시키면서 왕의 권력을 보여준다든가, 그리고 백성의 사상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불교를 수용한다든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왕이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어가는 건데, 바로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고구려는 태조왕과 소수림왕, 백제는 고위왕, 그리고 신라는 뇌물마립간 때 이런 중앙집권 국가의 틀을 잡아가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삼국이 점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제 서로 항쟁하기 시작하는 이야기, 싸워가는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